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플러스 1.9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도 플러스 0.3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지난주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은 동반 하락하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며 마무리가 되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무려 외국인이 1조 원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는 역사적 신고가인 2600포인트를 돌파하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달리 지수는 상승했지만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고 오히려 0.36%밖에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말 여러 가지 이슈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상 임상 중간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화이자, 모더나와 달리 백신 효과는 약 70%에 달한다고 뉴스가 나왔고, 현재 이 소식에 유럽 증시와 그리고 미국의 야간 선물 역시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뉴스 소식에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은 한 번 더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까요? 아니면은 오늘 우리는 상당히 큰 상승이 나왔으니 내일은 약간 조정이 찾아올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입니다. 시간에 다닐까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아직 다우와 나스닥이 개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자,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는 한국 증시가 단연 돋보였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보다 코스피가 훨씬 더 많이 상승했으며, 홍콩 항생지수라던가 대만 지수보다도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늘 모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통상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2% 이상 상승하면 코스피의 지수는 약 0.8% 이상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3%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도 1% 이상 크게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자, 그런데 통상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급등할 경우에는 코스피의 다른 종목들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과 하락 종목을 비교해 보시면은 코스피의 상승 종목은 533종목이고 하락 종목은 무려 305종목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신기한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지금 확진자가 매일 200명 이상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수도권 한정으로 내일부터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진입을 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럴 때는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가 무려 9,800억 원이나 코스피를 매수했습니다. 장중에는 선물까지 5천억 원 이상 매수를 했었는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직전에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이 나갔고, 오히려 현물을 종가 직전까지 계속 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 시간대가 2시 59분 3시죠. 장 막판에 갑자기 코스피를 매도하고 나가는데, 오늘은 참 여러분 역사적인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코스피 2600은 지난 2018년도 1월 달에 잠깐 터치를 하고 그 뒤로 일주일 동안 하락을 했는데 하락폭이 무려 300포인트라서 정말 2600이라는 숫자는 다시는 못 볼 거라 생각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올해 지수를 보세요. 올해 지수가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여러분 월봉입니다. 1400까지 빠졌다가 2600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1년 동안 상승과 하락폭이 큰 적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공매도가 안 돼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공매도를 못 쓰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박스피라고 불렸던 거죠. 왜? 2000포인트만 찍으면 바로 1800까지 빼버리고 그거를 무려 언제까지 했습니까? 10년 넘게 계속 박스피였단 말이야. 2000만 터치하면 계속 내려가가지고 우리나라는 2000에 터치하는 순간 팔고 1800에서 다시 산다가 거의 공식화 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실물 경제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수가 2600을 터치하고 마감이 됐는데 수급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한 게 아니라 무려 외국인이 1조 원 가까이 매수가 들어와서 이렇게 지수가 고점에 왔다는 사실이 정말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들어온 시점이 바로 2400포인트에서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당장 외국인의 수급은 올해만 기준으로 보시면은 마이너스 21조 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매수 여력이 외국인 투자자분들에겐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로 진입하려는 순간까지 왔거든요. 보통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1140원 위에서는 팔고 1140원 밑에서는 매수를 하는데 정확히 이번에도 1140원이 깨지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매수가 들어와서 최근 약 한 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를 6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배당까지 받고 12월 연말까지 계속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다면은 지수적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거든요. 물론 복병은 기관 투자자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매수가 들어오나 했더니 결국 매도로 전환하면서 기관의 매도량도 상당합니다. 무려 일주일 동안 1조 원 이상 매도. 개인 같은 경우에는 샀다 팔았다 했지만 오늘 결국 8,700원 매도.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난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2600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안 했죠. 저도 KBS 생생정보통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지수가 2600을 찍었을 때 삼성전자가 그때 5% 올랐고 하이닉스가 무려 4% 올랐습니다. 하지만 종가는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우리 지수가 떡락을 하고 그 뒤에 한 번도 2600을 터치 못했던 그 순간이 새콤달콤처럼 새록새록 기억나는데 오늘은 장 초반부터서 외국인이 5천억을 땡겼어요. 옵션 만기라던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아닌 이상 10시 이전에 5천억 원 이상 땡겼으면 이게 마이너스로 전환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옵션 만기 기간 혹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기간 그때가 아니면은.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가겠구나. 근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가는 건가? 그럼 어쩌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종목도 가나 안 가나 가나 초콜릿을 먹으면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종목도 다 간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코스닥 반도체주는 안 간다. 오늘 여러분 정말 놀라웠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 진입한다는 소식에 당연히 코스닥 종목이 상승을 하고 코스피가 오히려 주춤주춤거리면서 조정을 줄 거라 예상한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통은 우리나라 코스닥 관련주 대부분은 제약주예요. 제약 바이오주기 때문에 당연히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골판지 또 백신, 손세정제 이런 게 전부 다 코스닥에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가고 코스피가 안 갈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끌어보니까 코스닥은 오늘 지수는 상승했어도 하락 종목이 721 종목, 상승 종목이 526 종목으로 오늘은 코스닥이 훨씬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또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만 사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수급적으로 완전 디커플링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비대면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약간 아쉽다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주말에 분명히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300명대였단 말이야. 근데 오늘 10시에 질본에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를 발표한 뒤에
갑자기 비대면 관련주가 밑으로 VI가 걸렸거든요. 자, 원격 진료라던가 의료, 비대면 관련주인 알서포트 오늘 아침부터서 제가 보니까 5% 이상 갭이 떴었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마이너스 3.94까지 내려갔다가 종가는 플러스 0.61%. 그리고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응압병실 관련주죠. 응압병실 관련주인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는 플러스 2.89%까지 상승을 했다가 갑자기 하방 VI가 걸리면서 마이너스 7%까지 빠지고 종가는 마이너스 3.72%로 마감이 되었는데, 저는 금요일과 그리고 토요일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감염자 수가 주말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검사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확진자도 줄어들고, 또 지금은 여러분들 백신 소식이 너무 많이 나와요. 모더나 그리고 화이자, 마지막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11월 말까지 임상 결과를 공개한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재수없게 주말에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 결과가 공개된다면은 지난주 금요일날 상승했던 알서포트를 비롯한 제약바이오, 원격 의료 관련주는 대폭락이 나옵니다. 오히려 오늘 원격과 비대면 또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와, 살았구나 하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자, 오늘 장이 끝난 다음에 드디어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 효과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와 다르게 백신을 사용했을 때 예방 효과는 70%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자, 기사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임상 인원은 총 2만 명이 참가했으며 10,000명에게는 진짜 약을 투입하고 나머지 10,000명에게는 가짜 약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감염자가 발생하면 거기서 퍼센트테이지로 나눠보니 약 70%의 예방 효과가 있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뒤 한 달이 지난 후 한 번 더 접종을 하면은 90% 후반대까지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스트라제네카 다들 알고 계시죠? 아스트라제네카는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와 달리 부작용이 중간에 발견이 돼서 임상이 중단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약보다 부작용도 심하고 또 예방 효과도 적어서 이 회사의 약은 3등주로 불리고 있었던 실정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화이자나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도 마찬가지로 약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좋은 약이면은 CEO가 왜 95%의 효과가 있다 이런 뉴스를 발표한 뒤 모더나의 사장과 화이자의 사장은 자기네 주식을 매도를 했을까요? 그래서 차라리 부작용도 초기에 발견되고 또 예방 확률도 다른 회사보다 그나마 현실적인 아스트라제네카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 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내 주식 중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 모더나 관련주, 화이자 관련주는 있었는데 중화권 백신은 관련주가 없는 게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은 중화권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자, 중화권의 시노팜이라는 백신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무려 대상 인원이 100만 명입니다. 대륙의 스케일 역시 언빌리버블 대단하죠. 다른 데는 2만 명, 3만 명을 대상자로 뽑았는데 여긴 100만 명이야. 근데 부작용이 단 하나도 없고 예방 효과가 무려 100%예요. 100% 여긴. 아니 여러분, 러시아에서도 백신을 개발했는데 러시아 백신 관련주는 있습니다. 일약약품이라고. 스푸니크 V라는 말도 안 되는 백신인데 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임상 1상은 건너뛰고 바로 3상으로 됐고 접종자가 푸틴 딸이라고 해서 한간에 화제가 되었던 주식인데, 그래서 러시아 백신 뉴스 때문에 이 일약약품이라는 주식은 2만원짜리가 무려 10만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정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엔 약 35% 정도 하락하면서 65,000원을 지지하고 있지만 이것조차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중화권의 백신을 구매하는 나라가 설마 있을까 했는데 브라질에서 구입을 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물론 코스닥의 제약과 바이오주가 오늘 급등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크게 상승을 했지만 여기 보시면은 쭉 보시면은 제약 바이오를 제외한 다른 코스닥 종목들은 많이 내렸어요. 특히 20위권 내로 가면은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이 없습니다. 그만큼 오늘 코스닥은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는데,
저는 여러분 코스피의 시나리오를 최상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면은 연말까지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우리 지수가 기관 투자자에 의해서 약간 조정이 나와도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스피가 공매도가 부활을 한다면은 밀릴 수가 있겠죠. 왜? 외국인 투자자도 돈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1년 동안 20조라던가 10조 원 이렇게 크게 베팅이 안 들어와요. 자, 현재 우리나라 2020년도 외국인의 순 매수는 마이너스 21조 원입니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 10조 원 가까이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가 안 들어오고 2017년도에 화랑장이었을 때가 12조 3천억 원이나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분들은 평균적으로 20조 원 이상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공매도가 기관과 외인밖에 안 되니까 지수가 2200으로 오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해서 얘네는 주식을 팔아도 수익이고 또 내려가면 자기네가 다시 사서 다시 올리고 그런 식으로만 계속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코스피의 외국인 순매수가 20조 원 이상 들어온 적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무섭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엔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마 전 몇 조 원입니까? 5조 원 가까이 지금 매도를 해가지고 그나마 매도 폭이 줄었지.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 2020년도에 들어와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순 매수량은 약 16조 원이에요. 16조 원. 그래서 외국인이 만약에 매수를 안 했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만 코스피를 22조 원이나 매수를 한 상황이었죠. 지금 코스피의 최상의 시나리오는 내년 공매도가 개시되는 3월달까지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머리를 써가지고 코스피 지수를 계속 끌어올리고 내년 3월에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면 본인들이 공매도를 치고 밑으로 던지면서 빼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3월달까지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핫브레이크보다 든든한데 그렇게만 해준다고 하면은 공매도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열심히 매매를 하고 오히려 3월 때 쉬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겠지만 그렇게 증시가 생각대로 너무 쉽게 돌아갈 일은 없겠죠. 당장 만약에 나스닥과 다우가 폭락을 한다면은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따라갈 테고 또 중화권의 증시가 최근에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고점을 찍고 내려온다면 한국 증시는 마찬가지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섣불리 4개월치 증시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외국인이 코스피에 1조 원 가까이 매수가 들어온 건 절대 나쁜 상황이 아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늘 급등을 했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오늘 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을까요? 중화권의 반도체가 거품이 빠지자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장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대거 매수했다 이런 뉴스도 있고 삼성 쪽이 낸드 플래시 사업 쪽에 투자를 더욱더 확대할 거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삼성전자의 주식을 산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지만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상승한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오히려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있다. 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마찬가지로 4분기 영업이익이 3분기에 비해서 18%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는 오늘 아주 크게 상승을 했죠. 그에 비해서 오늘 코스닥 반도체 관련주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안 보여줬거든요. 자, 지난주에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2% 상승하자 하나마이크론은 11%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늘 눈여겨본 종목 중 하나인데 여러분들은 10시 이전에 이 수급을 확인해 보셨나요? 그냥 봐도 몇 억씩 매수하는 걸 보고 와, 메릴 린치가 오늘 끝까지 매수하면서 종가 고가를 만들고 지난번처럼 한 10% 20% 띄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체결 강도도 143% 전일 동기 대비해 가지고 거래량도 많어 이번엔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짠! 종가를 보세요. 전혀 상승하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 중에서 메릴 린치가 샀어도 CS 창구와 JP 모건이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의 순매수는 고작 17,000주밖에 잡히지 않았고, 기관 투자자도 단타의 제왕인 금융투자가 약간 사고, 또 사모하는 사모펀드가 이렇게 사면서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마이크로는. 그리고 지난번에 이렇게 크게 상승했을 때도 외국인과 기관 중 단타의 제왕인 투신이 잠깐 들어왔다가 이틀 동안 다 팔고 튀었고, 외국인은 매수가 들어오고 다시 팔고 튀어서 고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7% 정도 하나마이크론이 빠져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고점을 돌파하려면은 거래량도 이만큼 많이 터져야 되고 똑같이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이날은 실적 발표 하루 전이었습니다. 지금은 실적 발표라는 이슈가 없죠. 이번엔 뭔가 올라가려면은 하나마이크론 자체에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안 좋았고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5%라는 아주 치욕적인 실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다음 연도 실적 기대감도 상당히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섹터가 다 같이 간다면 이 녀석도 테마에 얽혀서 같이 갈 수 있지만, 보시면은 여기 호가창이 되게 무거워요. 몇 억씩 들어와야지 이 종목은 움직일 수 있고, 테스가 가면은 같이 따라가죠. 나우나 관련주인 테스는 오늘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시간차 공격이 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기관이 오늘 팔진 않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힘을 다 써버리는 바람에 오늘 코스닥 반도체 섹터를 안 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반도체주 코스닥 쪽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올렸던 영상에서 제가 말했던 한 가지 섹터가 있죠. 바로 자율주행 관련차 섹터인데, 오늘은 코스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수급이 다 쏠려서 자율주행 쪽은 그렇게 큰 상승은 안 나왔지만 먹을거리는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남성. 자율주행 관련차 1등주인 남성은 오늘 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5,000원대까지 가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놓여 있었지만, 이 녀석의 VI 단가는 4,980원입니다. 이 위에 4,900원까지 올라갈 경우에는 VI 마크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흥분하고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래서 최근 트렌드는 VI 구간까지 꼬시거나 VI 찍자마자 바로 빼는 게 최근의 트렌드예요. 와, 그런데 보시면은 4,900원 돌파하기 바로 직전인 4,980원까지 꼬셔놓고 바로 촥 빼버리는데 정말 허무하더군요.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리언스 이런 종목을 설명해 줄 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금요일날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나왔다. 그래서 자율주행 섹터는 어느 정도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으나 영상 후반대에 자율주행차 관련 뉴스가 쏟아져 나왔어요. 자율주행 버스 뉴스, 국토부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곳 6곳 지정,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차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 자율주행차 한번 띄우겠구나. 그래서 아침에 유심히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남성은 오늘 미녀와 야수 같은 종목이었죠. 매매하기도 상당히 껄끄러웠고 타점조차 쉽게 잡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11시 반 매매를 상당히 선호하거든요. 그 시점은 무슨 시점이냐면은 중하권의 증시가 개장된 다음 1시간 뒤라서 우리 증시의 상방과 하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11시 반 매매를 좋아하는데, 11시 반에 매수를 했어도 고작 1%의 수익 구간도 안 좋기 때문에 남성은 오늘 11시 30분에 매수를 하기도 상당히 껄끄러웠고, 아니 2등주인 모트렉스는 전혀 움직임이 없더군요. 1등만 보내는 지금 그런 증시라서 2등, 3등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어요. 자, 오히려 오늘 조선주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조선주, 특히 삼성중공업에는 오늘 한 가지 호재가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 2.8조 원 수주 잭팟이 터졌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안 들어왔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로 15.69%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저는 항상 해운주 그리고 중공업주를 말씀드립니다.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 항상 대통령이
명이 나와서 어디 나라에 가서 수주를 따온다 뭐한다 이런 뉴스가 나와요. 지난번에는 카타르 뉴스가 있었죠. 조선주 23조 원 카타르팟 잭팟. 자, 23조 원 저 카타르팟 잭팟이 터졌을 때는 삼성중공업이 얼마까지 올라갔을까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카타르발 잭팟이 터졌다 해서 7,930원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쭉 빠져가지고 5,000원까지 내려갔었는데 이번에 또 2.8조 원 규모의 수주가 들어와서 여기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23조 원 카타르발 수주가 나왔을 때도 제대로 못 갔는데 이번에는 3조 원짜리 잭팟 뉴스라 얼마까지 갈까요? 자, 첫 번째 삼성중공업 VI에 걸렸죠. 그리고 두 번째 또 VI에 걸립니다. 자, 7,390원 이 부근이 VI 구간인데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그 당시에 매동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죠? 외국인 기관은 양 매도세였습니다. 그런데 저 순간에 저도 솔직히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2,600을 가고 있고 지금 외국인이 매동을 보니까 와 1조 원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네. 삼성중공업 오늘 상한가 가는 거 아닙니까? 삼성중공업 우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갔지만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거운 주식이라서 상한가를 솔직히 못 가요. 못 가고 외국인이 팔고 있고 기관이 팔고 있는 게 보이는데 분명히 VI 구간까지는 꼬시고 던질 것 같거든요. 그럼 반대로 역이용하면 VI 근처에서 사가지고 팔고 나가면 되는데 제가 중요한 거는 제가 가진 주식을 팔고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팔 수가 없었어요. 주식을. 왜 그렇냐면은 자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 3주 전부터서 코스닥 반도체주를 가지고 있는데 단위가 억 단위예요. 근데 거래가 없죠. 자 이런 종목 보면 지금은 거래가 있는데 11시 넘어가면은 거래가 싹 끊기면서 매도를 하고 싶어도 매도를 못해요. 밑에 호가창에 1억을 던질 경우에는 얼마까지 빠질까요? 예, 이거 그냥 보합으로 가버려요. 여기에 있는 거 물량 1억 원이 안 되죠. 이거 1000주 해봤자 2천만 원. 이거 2000주 해봤자 얼마입니까? 4천만 원 넘고 내가 다 던지면 이거 호가창이 다 깨져버려요. 위에다 걸면 되죠 하는데 위에다 걸면 사람들이 나가요. 자, 위에다가 누가 이만큼 걸어놓으니까 이거 뚫고 AD 테크놀로지 오늘 올라갔을까요? 아니요. 위에 만주만 걸어도 사람들이 던지는 게 AD 테크놀로지, SF의 반도체 이런 주식이에요. 와, 얘는 진짜 동시호가나 뉴스 떴을 때 던져야지 안 그러면은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 못 던져요. 저는 여러분 지금 주식과 현금 비중을 나눠놨어요. 풀 베팅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수 2,500이든 2,600이든 이럴 때는 무조건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주식 비중이 100%가 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쪽에서 지수가 꺾인다 싶으면 인버스든 뭐든 다른 거에 넣어가지고 내가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손실 보고 있는 종목을 이 인버스든 곧버스든 뭐든 상세를 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두 달 만에 수익금 1억 원 이상을 찍었는데 그 당시에는 주식이 풀이었습니다. 현금이 아예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크게 베팅을 하고 주식 비중이 풀이었냐? 그 이유는 간단하죠. 지수가 고점이 아니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고점도 아니라 역사적 고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 같은 경우에는 대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너무 쫄려요. 여러분들이 주식하면서 가장 쫄릴 때가 언제냐면은 추매할 돈이 없을 때 그리고 현금이 100%로 다 들어갔을 때 그때는 진짜 여러분이 손절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걸 매수하고 싶어도 손가락을 빨거나 내 종목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내가 손절치고 나와서 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정말로 삼성중공업은 VI 찍자마자 단 1분도 쉬지 않고 바로 쫙 빠지면서 오늘 얼마로 마무리가 됐죠? 23%까지 올렸다가 종가는 플러스 15%로 마무리돼서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은 얼마입니까? 예, 8% 손실. 그리고 여기 VI 구간에서 먹어봤자 얼마나 먹었겠어요. 얘가 지금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다. 1% 수익도 안 나죠. 근데 손실은 마이너스 8%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대우조선해양과 그리고 한국해양조선도 VI 구간 보이죠? 여기서 유혹의 소나타처럼 여러분을 유혹했지만 얘 종가 얼마죠? 6.47%. 제가 봤던 그 가격보다 훨씬 밑에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VI도 못 찍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손익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삼성중공업을 들어가서 만약에 먹었다면은 1%도 안 되는 수익밖에 못 거두고 손실을 봤다면 마이너스 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VI 구간에 들어가서 싸우기보다는 그냥 안 싸우고 안 하는 게 더 이득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까지 매매를 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을 대충 해보시면은 25일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날이. 근데 이 25일 중에서도 거래소가 쉬는 날이 이틀이 있어서 약 23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23일 동안 열심히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낸다면 얼마까지 될 수 있을까요? 뭐 하루에 200만원 곱하기 해가지고 20하면 뭐 4천만원, 5천만원? 아니요, 그렇게 못해요. 왜 못해요?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뽀록샷이 터진 거고, 지금은 그렇게 뽀록샷이 터질 수가 없어요. 내가 다음 달까지 열심히 매매해서 벌어봤자 벌 수 있는 최대 한도는 1000에서 2000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봐요. 그냥 1억 원 넘게 수익을 챙겼는데 여기서 12월 달까지 무리를 하면은 버는 건 이만큼이지만 날리는 거는 3천만 원, 4천만 원도 날릴 수 있어. 날릴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요. 왜요? 손절을 빨리 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오늘 에이프로 바이젠이라는 종목을 보셨나요? 자, 이 종목 종가 기준으로 40초를 남겨놓고 상한가가 풀리고 동시효과에서 몇 프로가 내렸어요. 이거 하한가가 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하한가가 아니라 동시효과니까 3시 30분에 체결되는 그 기준량을 봐야 되겠죠? 자, 에이프로 바이어 보죠. 종가는 14.71%, 그러니까 상한가를 찍었던 종목이니까 위에서 내가 상따를 했을 경우에는 손실 보는 금액이 약 17%가 되는 거죠. 단 20초 만에 이렇게 큰 손실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런 데다가 억 단위 베팅을 때리고 상한가 따라잡기를 했다고 가정하면은 전 단 20초 만에 1700만 원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1억 혹은 2억 이렇게 벌려고 하면은 이런 급등하는 주식에 무조건 따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큰 돈을 번다는 얘기는 큰 돈을 그만큼 날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월말까지 무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번 연도는 뭐 벌고 싶은 만큼 벌었고 여기서 1000만 원, 2000만 원 더 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그래도 짤짤이 매매 같은 건 매일 해요. 예를 들면은 지난 영상에서도 이렇게 뭐 수도 없이 스캘핑 하는 거 체결 예약 같은 건 여러분한테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 종목을 설명하는데 이런 데서 잡으면 됐지요 하면은 사람들이 이럴 거 아니에요. 야, 그럼 네가 매매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체결 예약을 딱 보여줘서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려고 그냥 하는 거지. 솔직히 지금 연말까지 아예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생각한 거는 지금 많이 내린 반도체주를 매수해서 연말까지 끌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수익이 그냥 밑에서 쭉 올라오는 걸 즐기고 그냥 당일 조그만한 금액으로 잠깐 짤짤이 매매하고, 여기 있는 메인 계좌가 12월 말에는 풍요로워져서 아주 보람찬 12월을 마무리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와, 반도체 관련주를 하나 매수했는데 3주 동안 수익률이 1.2%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수없이 왔다 갔다 해서 만약에 예전처럼 그냥 샀다 팔았다 했으면은 못해도 한 500만 원 이상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지금 되게 현타가 옵니다. 현타가 와. 그래서 오늘 생각이 난 게 아까 말씀드린 삼성중공업 VI 걸리기 전에 그냥 가지고 있는 종목 팔아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결과를 놓고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와, 얘도 들어갔으면 끝장났었겠구나. 아니 여러분, 나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지난주 이 영상에서 뭘 말했죠? 여러분이 부동산에서 근저당 설정할 때마다 생각나는 그 주식 종근당. 아니 종근당 홀딩스하고 그 다음에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빠질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와, 정말 얘 오늘 너무하더군요. 저는 배출을 하고 싶은데 종근당 홀딩스, 종근당, 와, 1%도 안 올랐어. 오늘 상따를 하거나 아니면은 지난주에 차트 매매 그냥 들어가신 분들 종근당 들어갔으면 그냥 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냥 차트적으로 보면 21선 위에 있고 볼린저 위에 있으니까 지난 고점을 돌파로 이런 데 갈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영망치형이 나왔긴 해도 19만 원을 그래도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이 19만 원 근처에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종가 베팅 때려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어느 정도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기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이게 그나마 종근당 바이오는 갔는데 종근당 홀딩스는 1%도 안 오르고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 터졌길래 오늘 종근당의 주가는 요 따위로 마무리가 됐을까요?
자, 보시면 지금 현재 대웅과 메디톡스가 보톡스 때문에 법정 소송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성분 중에 비슷한 성분을 가진 회사가 휴온스, 휴젤 그리고 종근당이기 때문에 종근당도 나중에 법적 소송에 휘말리는 게 아닌가 이러한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또 제가 큰 수익을 노리고 매매를 했으면 당연히 종근당 바이오가 상한가를 잠궜으면 이등주인 종근당 홀딩스 이런 애들을 상한가 따라잡기를 했을 텐데 다행히 지금은 욕심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이런 종목을 안 건드렸죠. 아니 내일 폭락하겠구나, 내일 이 자식 완전히 박살낼 것 같은데 이런 종목이 보이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종목들이 장중에 매수하고 싶게 너무너무나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지금 욕심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지난번과 똑같이 2천만 원을 돌파했고 코스피 지수도 지금 2,600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뉴스에 주목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미국 시장이 또다시 백신 뉴스에 항공, 레저, 스포츠 관련주가 한국 시장에서도 똑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항공, 레저, 스포츠, 호텔 이런 주식이 움직인다면 내일 한국 시장에도 똑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니 미국 시장을 꼭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내일부터 한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한국은 내일 수도권 한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오늘은 포장지나 마스크, 손세정제 관련주가 생각보다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진입되는 순간에 이러한 주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잘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죠.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윤미경님, 최철웅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윤미경님은 무려 10,000원이나 후원을 해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